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경호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에서 봤고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요, 여전히 아직은 전 근대적인 경호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즉 법에 의한 법치주의가 아니고요, 아직은 그러한 어떤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부분이죠. 조선시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로 보면은요, 의금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선시대의 경찰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찰 기관이 경호를 같이 담당을 했다. 그리고 군대 기관이 같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지배에 의해서 그때 만들어진 순군만호부, 순마소가 순군만호부로 바뀌었는데, 그 순군만호부가 바로 정치경찰적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순군만호부가 발전한 게 의금부예요. 사극에 보면 의금부에 투옥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왕족 범죄 등을 담당했던 것이 의금부라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호 임무까지도 같이 수행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게 의금부입니다. 결국 의금부로 이제 세종 때 이제 바뀌면서 단종 때 해체됐는데, 바로 이 의금부는 경찰 기능 그리고 경호 기능까지 같이 담당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포도청이 있어요. 이 포도청은 성종 때 이제 나타난데, 명칭은요, 중종 때 이제 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생겨요. 포도장제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 포도청은 야간에 도적을 검거하고 그런 일을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경찰 기관이 바로 경호 임무까지 같이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 경찰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포도청에는 여자 관비도 있었다고 그래요. 다모라고 하는데, 양반집을 수색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예전에 뭐 하지우 씨가 나오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역시 이제 포도청이라는 명칭은 중종 때에 가서 이제 상식으로 되면서, 이 포도청이라는 명칭은요, 이때 이제 이 중종 때 생겨요. 원래 설치는 성종 때 생겼지만요, 이러한 경찰 기능이, 이 경찰 기관이 바로 이제 경호 임무까지도 같이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외에도 뭐 육조 판서들이라지, 그 중에서 형부, 형조, 병조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같이 경찰 기능을 뭐 수행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호 기관을 한번 보면요, 일반 군 조직, 아직은 미분화 상태예요. 이제 군 조직이 경찰 기능도 했고 경호 조직, 경호 기능도 다 했고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군은 이제 5위고 있고요. 이제 후기에 5군형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평시에는 궁궐과 도성을 지켜 전투를 했다. 자, 그러면 궁궐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바로 경호 중에서 경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따라서 경호기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군 조직이 바로 경호 조직인 거죠. 일반 군 조직 이외의 경호 조직으로 보면 내삼청, 용호군, 호위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삼청이라고 해서 이게 내금이, 우림이, 겸사복, 이 세 개의 기구를 내삼청이라고 그래요. 내금이는 뭐 사극에 이제 간거에 나오죠. 우림이 겸사복, 내우겸이죠. 내우겸, 이게 이제 세 개의 기구입니다. 자, 국왕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왕궁 경비, 이게 이제 이 경비니까 특정 지역을 보호하는, 결국 경호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국왕 호위를 맡았다. 이거는 신체를 담당하는, 이게 내삼청이 경호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군 조직 이외의 조직으로 병족, 판서, 회하에 소수 정예로 두는 게 내삼청. 내삼청에는 내금이, 그다음에 우림이, 겸사복,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용호군은요, 이 내삼청이 이게 용조, 정조 다음에 용조로 가잖아요. 용호군으로 이제 계층이 됩니다. 내삼청이 용호군으로. 통의사가 이제 관할을 하는데, 아무튼 영조 때 내삼청이 용호군으로. 그 다음에 인조 반정 있잖아요. 광해군 다음에 집권한 서인들이 군사를 해체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 역모 사건을 계기로 왕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것이 호위청입니다. 용호군과 별도로 왕궁을 보유하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 경호 역할을 한 거죠. 이제 호위청을 조직해서 왕국 경비를 보강했다. 이제 결국 이 호위청은 용호군과 별도로 운영이 된 거죠. 내삼청, 용호군, 호위청. 이게 바로 조선시대 경호기관인 거죠. 군 조직 이외에. 바로 이제 군사 조직이 경호 기능을 했지만, 군 조직 이외에 내삼청, 용호군, 호위청, 이게 경호 기능을 담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개혁, 이제 가보개혁이 1894년에 이루어지잖아요.
이 당시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그러면서 친일 정부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근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근데 그거는 근대라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외형상 근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온 건데요. 갑오개혁 이전에는요, 그 구한 말이죠. 무위소, 그다음 무위영, 친위대, 무무친이죠. 무위소, 무위영, 친위대가 있어요. 조선 말기에 궁궐을 수호하는, 즉 경비를 담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무위도통사가 있었습니다. 1881년이니까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인 거죠. 무위소가 있습니다. 무위소, 궁궐수비. 무위영이 있습니다. 무위소와 오군영 중 훈련도감, 용호영, 호위청을 합하여 만든 조직이에요. 그리고 궁궐을 지키는, 결국 궁궐 경비를 담당하는 거죠. 왕위를 호위한다. 이 경호를 담당을 했죠. 흥선대원군의 폐지가 됩니다만 무위영입니다. 무위영, 무위소, 무위영. 그다음에 친위대가 있는데요. 이게 1895년 새로 편제된 중앙군입니다. 이게 갑오개혁 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사실은 갑오개혁과 동시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 황제의 호위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1907년 일본 군대 해산으로 이제, 해체가 되죠. 이제 1907년에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되는데, 무위소, 무위영, 친위대. 요거는 이제 1895년에 이제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90년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경위원, 경무총관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경위원은 이제 1902년이죠. 이제 경위원이 담당하는데 경호 업무를요. 경무청에서 이제 국내부로 바뀌어 일반 경찰에서 제외되고, 그 전에는 이제 경무청이 다 담당을 한 거죠. 오늘날은 이제 경호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한국문 경위국으로 이제 개편하게 됩니다. 1906년에 한국경으로. 이 경무청은 사실 1894년 이게 신설이 돼요. 일본에는 경시청이라는 경찰 조직이 있었어요. 이 경시청을 변형을 한 게 경무청이거든요. 경시청이 경무청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만 바꿔서 나오게 됩니다. 일본 식민지화 하기 위한 것인데, 한성에 이제 경무청을 만들어놨어요. 이 경무청에서 예를 들면 감옥 사무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 경호 임무도 다 수행하죠. 그 전에 있었던 포도청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경무청이죠. 그랬던 것이 이게 1910년, 10년에 이때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이 경무총감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헌병이 있었거든요. 헌병과 앞에 이제 경무청이 나중에 이제 경시청으로 바뀌어요. 1907년에. 그걸 합해서, 이 경무총관부가 만들어져요. 경무총관부는 조선총독부령으로 황궁경위국으로 개편을 하면서 결국 이 서울과 황궁의 경찰, 경호업무를 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중에 황궁경찰서가 있어요. 창덕궁 경찰서가 있습니다. 창덕궁 경찰서 설치를 하고, 창덕궁 지역을 담당하고, 이제 덕수궁 지역을 담당하는, 결국 궁궐의 경호를 담당하는 바로 창덕궁 경찰서입니다. 창덕궁 경찰서. 창덕궁 경찰서가 바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거죠. 자, 정부 수립 이후인데요. 이제 1948년에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죠. 1949년 이제 창덕궁 경찰서의 명칭을 경무대 경찰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창덕궁 경찰서가 경무대 경찰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경호 규정을 제정하게 되죠. 경호 규정. 지금 이제 경호처장이 만드는 게 경호 규정이잖아요. 경호라는 영화를 최초로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호 규정에 의해서 이 경무대 경찰서장이 책임하에 기획도는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경무대 경찰서장이 담당하게 되죠. 자, 일제시대의 창덕궁 경찰서,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후에 경무대 경찰서에서 바로 드디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호실, 그리고 경호처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바로 전신이 경무대 경찰서인 것이죠. 창덕궁 경찰서, 경무대 경찰서. 그러니까 1949년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이제 부정선거에 연루가 되죠. 3.15 부정선거에. 그리고 4.19에 의해서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를 어느 정도 이제 만들게 되죠.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를 담당하게 되고, 청와대에는 경찰관 파견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를 설치하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경무대 경찰서에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얼마 가지 못하죠. 1961년 박정희에 의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장 경호대가 설치되게 되죠. 그러면서 중앙정보부의 창설과 함께 경호대가 개편이 됩니다. 경호대, 국가재건최고회의 경호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다음에 63년에 이제 대통령 경호실로 이제 설립이 되게 돼요. 이제 순서를 잘 아시겠죠. 창덕궁 경찰서에서 경무대 경찰서로, 그리고 경무대 경찰서에서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경호대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 경호실, 그리고 수차례 바뀌어서 지금은 대통령 경호처로 이렇게 바뀌게 되기까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대통령 경호처인데요. 1963년 대통령 경호실법이 만들어졌잖아요. 63년에 대통령 경호실이 제정이 됐고, 최초로 이제 대통령 경호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경호처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시 경호실로 바뀌게 됐는데요. 현재는 다시 경호처로 축소가 됐죠. 정무직으로 보호하는 정무처장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게 되고, 현재 기획실, 경호본부, 안전본부 이런 소속기관으로 별로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경호처 조직을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로 들어오는데, 이게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실 경호실이었다가 다시 이제 경호처로 바뀌게 돼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 경호 수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경호실, 이게 대통령 경호실 장관급이었거든요. 경호처 차관급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은 정무직으로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차장도 정무직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정무직은 빠지고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서 차장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보고요. 별도로 이제 따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이론을 다 보고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론을 먼저 진행을 하겠으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호 조직으로 갈게요. 지금까지는 이 경호와 경호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경호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경호는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경호 조직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면요. 이 경호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호처, 경호 조직, 그 다음에 경찰 경호 조직이 있을 텐데, 그 경호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조직도 법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조직은 어떤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단위다. 경호 조직은 마찬가지죠. 이 경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이게 경호 조직이죠. 그럼 경호 목적은 뭐였습니까? 피경호자, 경호 대상자가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신체도 보호하겠죠. 그러기 위한 바로 활동들. 이게 이제 우리는 경호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호 조직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경호 조직의 특성. 일반적 조직들은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죠. 어떤 우리 친구들 간의 이게 모임이다. 그러면 우리가 친목도모라는 목적이 있듯이, 산악회다라고 하면 산에 가는, 낚시를 하는 모임이다. 조기 축구에다 보면 이러한 어떤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듯이, 모든 조직은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 그 다음에 구조적 활동 체계죠. 조직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 사회적 실체, 여러
사람이나 집단, 어떤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다른 조직과 구분을 짓는 나름의 경계가 있어요. 그래야 그 조직이죠. 경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성. 조직은 성원이 바뀌어도 존속하는 조직의 목적을 수행해 가죠. 환경과 상호작용. 조직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일적으로 하는 사회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 일정한 뭐 보수 정당이 있다, 또는 이제 진보 정당이 있다. 이것도 정당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당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고요. 계속성이라는 바로 이 구조가 있고요. 구성원이 있고, 계속성과 상호작용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이 조직의 특성이고요. 당연히 경호 조직도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경호 조직의 특성입니다. 경호 조직은 다른 일반 조직과 비교해 봤을 때 또 이런 특징이다. 첫 번째, 기동성. 일반 조직과는 달리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 기동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총을 맞을 수도 있어. 지금 테러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에 바로 신속한 대응. 다른 일반 조직이 모두 다 바로 기동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경호 조직은 이러한 이 중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번 실패하면 회복이 안 되죠. 대통령이 총 맞았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대응해서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 방어가 우선이었죠. 그죠? 아무튼 이러한 것이 기동성과 관련된 거예요. 암살, 테러 갈수록 고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경호 장비 과학과 전문화해서 이 기동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장비의 문제는 바로 이 기동성과 관련되어 있겠죠. 이 장비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합성과 계층성이 있어요. 이 계층성을 또 많이 물어봐요. 통합성과 계층성. 통합성과 계층성. 자, 조직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분화도 복잡해진다. 하지만 분화된 노력의 조정, 통제, 통합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업무는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통합성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통합성이라는 건 명령 복종 체제가 유지된다는 거고, 그러면 계층성은 뭐냐? 계층성이라는 거는 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층으로 올라가는 상명하복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명령과 복종 체제, 지휘와 감독 체제가 확립되는 거, 이걸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층. 조직 전문화되어서 다양성이 일고 있지만, 이제 계층도 이제 증가하고 있죠.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계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령통 공개로 이루어지죠. 이 계층이라는 거는요, 이 계층제는요, 그 장점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중성이에요. 신중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번 거쳐, 두 번 거쳐서 신중할 수 있어요. 계층제는 이러한 신중성이 있는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새로운 지식 도입이 어려워요. 신지식 도입이 어렵다. 도입 곤란하다. 밑에서 의견이 올라가지 않아요. 군대가 대표적인 계층제 조직인데 이등병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빠졌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잘 안 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지식 도입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이 경호 조직은 일단 상명하복 관계의 계층제. 자, 그리고 통합성이 특징이다. 다른 것에 비해서. 왜?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기동성, 통합성과 계층성. 이게 바로 경호 조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쇄성이 특징이에요. 폐쇄성. 폐쇄성은 반대로 개방성이잖아요. 근데 개방적이지 않다. 왜?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개되지 않는 폐쇄성. 비공개라는. 왜? 위해 기도자로부터 위해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면 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폐쇄성, 경호처 경호 규정, 그다음 경찰청장 이제 훈련 경호 규칙 등도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경호 규정이랄지 경호 규칙은 바로 비공개되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폐쇄성 때문에 그렇다. 자, 경호 기관의 이제 특성, 이제으로서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기동성. 자, 그리고 통합성과 계층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해서 암살, 테러,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와 수단도 어떻게 돼?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물리적인 측면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 이런 것들도 이제 훨씬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성, 점차 대규모화하고 있다. 현대의 정부 조직, 행정 조직은 복지국가가 이제 필요해요. 복지국가. 이렇게 되면서 방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성이 요구됩니다. 공공의 경우 측면에서 경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화가 되고 있죠. 민간 분야의 기업인, 연예인 이런 성장이 되면서 이 경호 규모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경호 조직은 다른 일반 조직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동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합성과 계층성, 특히 계층성을 유의하셔야 돼요. 명령, 복종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폐쇄성, 비공개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문성과 대규모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경호 조직의 특성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직 구성 원칙에 의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조직의 특성을 봤잖아요. 경비 조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계동성이라는 특징, 그리고 계층성, 폐쇄성, 전문성, 그리고 대규모성을 봤어요. 이제 조직 구성원의 원칙, 조직 구성의 원칙. 이제 조직 구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 조직이 아까 계층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직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가라는 원칙이고요. 이제 일반 원칙이 있어요. 조직 구성에는 일반 원칙들을 보면 합법성, 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대로 조직이 돼야 되고, 민주성,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돼야 되며, 그다음에 신뢰성, 공익성, 책임성, 능률성,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조직 구성의 원칙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경호 조직 구성 원칙이에요. 경호 조직 구성 원칙. 일반적인 거는 뭐 다 있으니까 그걸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이 경호 조직의 구성 원리. 경호 조직의 구성 원리. 앞에서도 경호 조직의 특성, 그다음에 경호 조직의 원리, 구성 원리. 여기는요,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경호 조직은 부대 단위로 움직여요. 부대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럼 부대 단위라면은 당연히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성원이 또 있잖아요. 구성원이. 그러면 지휘관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지휘관이 단일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명령이 통일돼야 돼요. 통일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호 조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조직만 돼갖고는 안 되고, 같이 어떤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자, 첫 번째 오는 거는 지휘관 단위래요. 우리가 선장이 여러 명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지휘관 단위로 원칙은 바로 지휘관 명령 조직인데, 이게 한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여러 사람의 지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휘관 단일성 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지휘관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더불어서 그 지휘관은 바로 책임을 집니다.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에 의해야 된다는 명령 통일의 원리가 도출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을 보면요, 조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체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와버리면 이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한 사람한테 복종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1대1의 원리를 가리켜서 명령 통일 원리라고 하게 됩니다. 이 지휘관 단일성 원칙은 이제 이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가리켜서 명령 통일 원리래요. 근데 이 지휘 단일 원칙에 어떤 의사 결정 과정까지 단일할 필요는 없죠. 무슨 말이냐면 지휘관이 혼자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은 이 신속성이 요구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라는 거는 신속하고 긴급해야 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빨리 결단하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관 단일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지휘관이 여러 명이 돼버린다. 예를 들면 위원회랄지 집단 지도체제 여러 명의 지휘관이 있는 이렇게 이루어져 버리면 신속하기가 어려워요. 하니까 지휘관 단일 원칙을 둠으로써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측면을 잘 알아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은 다수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까지 단일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휘관은 결단성 있게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원칙인 지휘관 단일성 원칙을 받고, 두 번째는 체계 통일성 원칙. 뭐가 통일돼야 되느냐? 이 하급자가 있는데 하급자에게 명령이 이렇게 통일돼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 복종 체제가 명령 복종 지휘 체제, 감독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명령을 하면 복종하도록 하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명령의 통로, 의사소통의 통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명령 복종 체제가 유지가 돼서 이게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가 중복돼요. 업무가 중복이 되고 혼선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경우가 제대로 안 되죠. 따라서 이러한 권한 책임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 놓고 결국 이 전체가 어떤 통일이 되도록, 체계 통일이 되도록 서로 임무를 분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경호조직 구성 원칙으로서 명령 통일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지휘관 단일성 원칙, 두 번째 명령 통일 원칙, 세 번째 기관 단일. 이 기관은 뭐냐면 부대 단위라는 거예요. 부대. 기관 단위, 개인이 아니죠. 개인 활동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 단위로서 활동을 한다. 자, 경찰 장비 또는 경호 장비 군대랄지 이런 경우에는 부대 단위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호 조직은 뭐 부대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기관으로 쓰기 때문에 기관 또는 부대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대라는 거는 뭐예요?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지휘관이 꼭 있어야 돼요. 지휘관이 없는 부대는 없기 때문에 기관이나 부대는 지휘관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기관 단위 작용이라는 원칙이 지휘 통솔 체제가 잘 갖춰져야 되겠죠. 필연적으로 이제 경호 조직의 원칙에 해당하고 공경호와 대규모 민간 경호 적용할 때 이런 원칙이죠. 아무튼 민간 경호에서 혼자 하면은 뭐 적용 안 되겠지만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민간 경호라 할지라도 이러한 지휘관 단위로 원칙에 적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 협력성 원칙이 있어요. 경호 협력 뭐냐면 경호 기관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민이나 시민 이런 분들이 협력이 있어야 돼요. 주민 협력, 즉 국민이나 관련 기관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협력성 원칙은 국민 관계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강제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경호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그러한 것들을 협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위의 요소는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또한 더불어서 경비 지도사의 협력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 돼. 경호 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협조가 더욱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기관 협력성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호 조직의 구성 원리라고 보게 되면 이제 지휘관이 단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체계 통일성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기관 단위 활동 원칙이 있었고, 그러면 협력성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단일성 원칙, 그리고 체계 통일성 원칙, 기관 단위, 그 다음에 협력성 원칙, 이렇게 경호 협력성 원칙으로 이제 이어지도록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경호 기관 조직의 구성 원칙이죠. 조직의 구성 원칙. 지금은 이제 경호 조직의 특성, 경호 조직의 구성 원칙에 대해서 봤습니다. 경호 조직의 특성은 어떤 거였죠? 경호 조직은 다른 일반 조직보다 기동성이 요구됐어요. 일반 조직보다 통합성과 계층성이 요구됐죠.
그리고 일반 조직에 비해서 또 폐쇄적이에요. 개방적이지 않아요.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전문성과 대규모성, 개인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경우 조직은 일반 조직에 비해서 어떠냐면 지휘관 단위로 원칙, 그 다음에 체계 통일성 원칙, 기관 단위로 움직인다. 부대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협력성 원칙이 이제 적용이 돼서 어떤 주민의 협조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외부 경우 조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